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요 12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올 한 해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보람과 건강 속에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할 텐데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지 못하네요. 그 점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지난 29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에 당시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해서 4개 여야 정당이 함께 패스트트랙, 그게 뭐냐면 신속처리 법안이죠. 그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던 그 4개 법안들이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저지 방안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니까 민주당이요, 본회의를 보이콧해 버렸습니다. 본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면서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이제 대한신당, 또 정의당 이렇게 해서 1+4 이 공조체제를 복원하겠다, 이런 이제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국당을 빼고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건데요. 언제는 뭐 한국당 끼워줬습니까? 한국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왔던 법안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아이들의 목숨 또 안전, 이것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삼는 정당은 한국당이 아니고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회의에 안 들어가잖아요. 한국당은 199개 법안 중에 5개 법안에 대해서만 이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준다면 나머지 뭐 민생법안, 특히 이 민식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안 들어가면서 한국당을 비난하고만 있죠. 필리버스터요, 이거 한국당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민주당이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당연하고 한국당이 하면 이거는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어떻게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 용어를 가려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을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향해서 합니까?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담합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이요. 그것은 어떤 사정기관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칼자루를 대통령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와 함께 아주 두꺼운 갑옷도 함께 대통령한테 바친다, 이런 법안입니다. 말하자면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독일에서 시작된 건데요. 독일에는 이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죠. 우리는 뭐 준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각제라면 이치가 아주 없지는 않다,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왜 이런 제도를 채택했냐면요, 나치 일당 독재, 그 혹독한 경험에서 겨우 벗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요,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누어 갖도록 한 겁니다. 근데 영국은 같은 의원 내각제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요, 어떤 때는 대통령제 특성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내각제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이원 집정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비례대표제도 없고 당연히 연동제도 없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당에게 특별한 그런 지위,
또 그런 이익 이런 것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통치권도 같이 행사하니까 그 안에서 과반의 의석을 얻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행정권을 행사하거든요. 단일 정당으로 안 되면 이제 연립정당으로 해가지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당 우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대통령제에서는 통치권은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별도죠. 의회하고는. 의회 내에서는 물론 뭐 정당은 존중돼야 되겠지만 정당이 특별한 그런 권리를 그런 지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대통령은 뭐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으면 그 대통령의 통치권 전권을 100% 행사하고 의회에서는 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해야 합니까? 무슨 그런 이치가 다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행정부도 장악하고 또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혼자 장악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군소정당들의 협조를 얻어서 두고 집권당 행세를 하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뻔하죠. 이런 법안요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무슨 수를 쓰든 이 법안들의 통과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말이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억지를 부리고 무리하게 하면요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죠. 명색이 집권당이고 제1정당이면서 이 민주당이 약자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그 약자 행세 이거 하는 거 참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채통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양보할 건 양보할 줄도 알고 챙길 건 챙길 줄 알고 그런 정당이 돼야지 모두가 내 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와 설득과 토론과 그 다음에 타협 이게 바로 민주적 의회 정치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